자영업 하시는 여러분, 작년 5월에 받으셨던 그 찢어버리고 싶었던 세금 고지서 한 장. 지금 잠시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만약 그 고지서에 적힌 세금 중에서 1,800만 원이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더 냈을 뿐 안 내도 될 돈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마포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바로 제게 지난 5월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 부끄러운, 아니, 이제는 자랑스러운 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께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부터 딱 10분만 귀를 기울여 주세요. 사장님의 내년 5월을 통째로 바꿔드릴, 제가 직접 1,800만 원을 아낀 그 5가지 비밀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구체적인 원칙을 정리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집, 그 보이지 않던 또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제가 가진 가장 안락한 공간, 바로 우리 집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였습니다. 지난해 세금 폭탄을 맞고 망연자실해 있던 저에게 젊은 세무사 한 분이 그러더군요. 사장님, 저녁에 집에서 하시는 일도 전부 사업의 연장입니다. 처음엔 저도 그게 말이 되냐고, 괜히 문제만 생기는 거 아니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집에서 가게 장부를 정리하고 다음날 재료를 주문하고 거래처와 통화하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근무의 증거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작년 여름부터 딱 한 가지 습관을 들였습니다. 거실 책상에 앉을 때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오후 10시 30분 장부 정리, 오후 11시 유통상사 통화. 이렇게 딱 한 줄씩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저는 이 기록을 근거로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내가 집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위해 일했노라고요.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저희 집 월세와 관리비,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이자, 심지어 인터넷과 전화요금 같은 통신비까지 집에서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사업 경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달에 집 관련 비용으로 150만 원이 나간다고 해봅시다. 저는 집의 20% 공간을 업무용으로 쓴다고 보고 매달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의 경비를 추가로 장부에 올렸습니다. 이 돈만큼 제 소득이 줄어드니 세금은 당연히 낮아졌죠. 이것은 편법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지난 5월 저는 이 당연한 권리를 30년 장사 인생 만에 처음으로 행사했고 그것이 거대한 변화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둘째, 4바퀴짜리 직원에게 처음으로 월급을 준다. 두 번째 변화는 매일 재발이 되어주는 낡은 승용차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서 찾아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차는 그저 기름만 먹고 속 썩이는 고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쩌다 영수증이 생기면 주유비 몇만 원 처리하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이 차야말로 저의 가장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수산시장으로 저를 실어 날랐고 비 오는 날이면 저 대신 식자재를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이 4바퀴짜리 직원에게 밀린 월급을 제대로 챙겨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결은 딱 하나, 차량 운행 일지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걸 언제 다 쓰나 싶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곧 요령이 생겼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이든 500원짜리 작은 수첩이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차로 사업을 위해 뛰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꾸준함이었습니다. 6월 10일 안산 거래처 방문 50km, 6월 12일 새벽 노량진 시장 30km 이렇게 딱 2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난 5월 저는 이 수첩을 근거로 1년간의 자동차 관련 지출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주유비, 자동차세, 보험료, 엔진오일, 타이어 교체비, 심지어 차의 가치가 해마다 떨어지는 감가상각비까지 전부 합치니 1,000만 원이 훌쩍 넘더군요. 만약 운행일지가 없었다면 이 모든 비용을 합쳐 1년에 고작 1,500만 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너덜너덜한 수첩 한 권이 그 한도를 없애주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 제한 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해진 겁니다. 덕분에 저는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자신 있게 경비로 넣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수백만 원의 경비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셋째,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업자, 나의 아내. 제가 이번 5월에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가장 먼저 달려가 안아준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여보, 이건 당신이 아낀 돈이야. 제 아내는 개업 첫날부터 제 곁을 지킨 무급동업자였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불과 씨름할 때 호를 지켰고 제가 지쳐 쓰러지면 가게 마감을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에도 회계장부에도 아내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이니까 하는 미련한 생각 때문이었죠. 작년 여름 저는 큰 용기를 내어 아내와 마주 앉아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매달 25일 아내의 통장으로 꼬박꼬박 급여를 이체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이름이 찍힌 급여 명세서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더군요.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의 지난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라면서요. 이 작은 형식 하나가 지난 5월 우리 가족에게 기적 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 사업의 소득 일부가 아내의 급여 소득으로 정당하게 나뉘면서 저에게 집중되었던 높은 소득세율이 아름답게 분산된 겁니다. 제 소득이 줄어드니 저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아내는 급여가 많지 않으니 역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죠. 결국 우리 가족 전체가 내는 세금의 총액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사업 시작부터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서 소득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땀 흘린 가족의 노력을 장부상으로도 당당하게 인정해주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저는 지난 5월에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넷째,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시에 지키는 기술. 자영업자의 노후는 서글픕니다. 퇴직금 한 푼 없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우리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면서 세금 부담도 덜도록 몇 가지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개의 황금 방패라고 부릅니다. 바로 노란 우산 공제와 연금 저축입니다. 이 두 방패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소득 공제입니다. 제가 연간 500만 원을 넣으면 나라에서는 제 소득에서 500만 원을 아예 없는 셈 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덕분에 한 단계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죠. 체급을 낮춰 상대의 펀치를 피하는 기술과 같습니다. 연금저축은 더 직접적입니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공제입니다. 연간 900만 원까지 넣으면 최대 148만 5천 원이라는 현금을 그대로 돌려받거나 내야 할 세금에서 빼줍니다. 이건 상대의 펀치를 맞고도 깎이는 데미지를 줄여주는 단단한 갑옷과 같습니다. 지난 5월 세금 신고를 하며 이 두 항목을 입력할 때 마음이 정말 든든했습니다. 미래에 은퇴한 나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세금이라는 당장의 거대한 파도를 막아주는 가장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아직 이 두 개의 방패가 없으시다면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입고 싶던 흉터를 영광의 갑옷으로 바꾸다. 마지막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기억을 어떻게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저도 장사가 안 돼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게를 접어야 하나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죠. 그 해의 장부는 실패의 낙인이자 제 인생의 흉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흉터가 사실은 빛나는 갑옷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상 손해를 결손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결손금은 무려 15년 동안이나 이월시켜 미래에 발생한 이익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그 아픈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에서 3년 전의 손실액을 먼저 뺐습니다. 그러자 제가 세금을 내야 할 소득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잊고 싶었던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저를 구원해준 셈입니다. 이 갑옷을 얻기 위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손해가 났더라도 절대 자포자기하지 말고 반드시 정식으로 세금 신고를 해서 나의 손실을 국가의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 그래야만 미래에 이 강력한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은 더 이상 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속에서 기록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사장님들은 정말 그 메모 한 줄이 그렇게 중요해? 하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법은 서류보다 실제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즉, 이 돈을 정말 사업을 위해 썼는가 하는 목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의 신용카드 영수증이 무엇을 얼마에 샀다는 알리바이라면 사장님의 기록은 그걸 왜 사업 때문에 사야만 했는가를 설명하는 진술서와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가장 완벽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 있는 기록은 어떻게 만들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정직하고 꾸준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직전에 몰아서 쓴 기록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누구와 언제 어디서 왜 만났고 얼마를 썼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적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객관적 증거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청첩장, 부고장, 회의사진, 현금 인출 내역 등 다른 증거와 함께 기록을 보관하면 그 효력은 배가 됩니다. 결국 사장님의 그 작은 수첩, 그 메모 한 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사장님의 모든 사업 활동의 정당성이라는 옷을 입혀주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사장님, 5월은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절세는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내년 5월에는 사장님께서도 저처럼 세금 고지서 앞에서 한숨이 아닌 희망의 미소를 지으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사장님의 고된 길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김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